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16페이지예요. 책으로는 16페이지고 이제 파트로는 요가 해부학 FAQ죠. 저희가 요가 해부학 전문 과정을 지도하고 또 국제요가 강사 교육 RYT 200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요가 수련자들과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조금 요가랑 관련돼서 그리고 해부학과 관련돼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씩 같이 질문을 몇 개씩 묶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가를 하는데 해부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요가 수련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이 요가할 때 해부학이 필요한가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또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요가에 사실 해부학을 적용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몸을 이해하는 그리고 몸을 다루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이론 해부학을 좀 더 적용을 해보면 몸을 이해하기도 쉽고 안전하게 수련을 하기도 쉬운 그런 장점이 생기죠. 그래서 해부학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요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도 너무나 다양하고 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련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요가 해부학을 요가에 적용해서 다룬다면 분명히 몸을 좀 더 안전하게 쓰고 다치지 않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요가 수련을 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요가 수련 지도를 받아보시면 정말 동작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마시고 내쉬고를 거의 다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요가에서 호흡이 그만큼 좀 중요하고 몸을 이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먼저 아임사 해부학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호흡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때 가슴 호흡이 있고 배 호흡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호흡의 장단점이 있는데 요가를 하실 때는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요가식 완전 호흡이죠. 가슴 배 호흡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배 호흡으로 하시되 약간의 몸 상태나 운동량 정도에 따라서 가슴 호흡을 조금 섞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량이 많아요. 그럴 때는 복식 호흡만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맞춰내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약간의 흉식을 같이 써서 마시는 호흡을 최대치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동량에 맞춰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은 요가를 하실 때 몸이 알아서 결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척추가 중립인지 바른 자세로 요가를 하고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바른 자세로 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호흡과 관련된 사항들은 몸이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좀 조절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길게 하려고 하거나 짧게 하려고 하거나 빠르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이어서 왜 꼭 입이 아닌 코로 호흡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여러 가지 운동에 따라서 다른데 필라테스라던가 헬스라던가 이런 운동을 하실 때 보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라는 호흡법을 배우기도 하실 거고요. 근데 요가를 할 때는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을 추천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티칭을 할 때는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른 자세 할 때 바른 자세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였죠.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 우리의 호흡은 코와 입 중에 어떤 기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당연히 코겠죠. 코는 이제 냄새를 맡고 공기, 호흡을 하는 기관에 좀 더 기능이 맞춰져 있고 입은 물론 호흡도 가능하지만 먹고 말하는 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구조죠.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박테리아를 좀 걸러준다거나
면역 능력을 좀 향상시켜준다는 건가, 아니면 사강이라고 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좀 더 몸에 산소 요구량이나 이산화탄소량이라던가 이런 걸 조절하는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가를 할 때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을 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요가 수련이 너무 격한 운동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헬스라던가 필라테스를 할 때 내쉬는 호흡을 입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하게 호흡을 내쉬면서 약간의 복압을 사용하고 복근을 좀 조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코어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어에 좀 도움을 받으려는 걸 호흡을 통해서도 방법을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요가는 사실 빈야자 방식의 강한 동작들 혹은 하타 요가 방식의 강한 운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운동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정도의 수련 정도, 너무 막 땀을 뻘뻘 흘리거나 아니면 숨이 너무 차거나 이러면 몸이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요가 수련을 지향하고 있다면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요가 해부학 FAQ는 이렇게 조금 관련이 있는 질문들을 몇 개씩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요. 안녕.